자, 다음 8번입니다. 요거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는 5번을 찍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 등차 수열 AN이 있고 A의 13이 17이고 A의 25가 8일 때 어떤 AK가 자연수가 되는 어떤 인덱스가 제일 클 때가 뭐냐를 물었어요. 자, 현재 지금 보시면은 공차 D가 현재 음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건데 이제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인덱스가 제일 크냐, 큰 값이 무엇이냐를 물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으로 양수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분명히 자연수라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양수가 뭐냐를 물을 게 아니라 마지막 양수 중에 자연수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보시면은 인덱스의 차가 현재 12잖아요. 그럼 12D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얼만큼 줄었죠? 9만큼 줄었잖아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공차 D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25가 8이 되어지는 거니까 8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 자, 한 칸에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이제 x라고 했을 때 이 x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여기 이제 25로부터 떨어진 그 인덱스의 차, 인덱스의 간격이 되겠죠. 네. 어쨌든 새로운 기준은 이제 25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25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냐 이걸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양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양수가 되는 거를. 따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3x를 넘겨버리면은 4분의 3x가 8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냥 무심결에 풀어버리면은 그냥 10점 얼마가 되어지는 거니까 마지막 양수는 x는 10이구나. 즉 A25로부터 10칸 떨어지면 마지막 양수가 되는구나. 즉 간격이 10이 되어지는 거니까 25 더하기 10 해서 35가 정답이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이 35라고 하는 거는요. 마지막 양수예요. 마지막 양수.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 양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자연수를 이야기해요. 마지막 자연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서 여러분이 다뤄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마지막에 이제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객관식이 어렵고 주관식이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객관식을 몇 개 좀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믿고 가는 게 번호 배분이잖아요. 그 번호 배분할 때 내가 이거를 5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따라서 어떤 이런 문제를 잘 읽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일단 얘가 그냥 양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분모 4를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있는 이 x가 뭐가 돼 주셔야 돼요? 4의 배수가 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10보다 작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10점 얼마보다 작은 4의 배수가 마지막이 뭐냐를 묻는 거죠. 10보다 작은 것 중에 마지막 4의 배수는 8입니다. 따라서 x가 10이다가 정답이 아니라 8이다 해야 정답이 되어지는 거죠. 두 칸 당기는 것이 정답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35가 정답이 아니고 33이 정답 되시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마음이 급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t가 양의 실수일 때 y는 x제곱 위에 한 점 줬어요. 이 점을 이제 t, t의 제곱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때 4, 4분면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POQ의 무게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요 점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무게중심 G가 되어지겠네요.
이때 QO랑 QP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즉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Q의 X좌표를 FT라 할 때 이게 지금 FT예요. 그럴 때 지금 나에게 뭘 물었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드는 생각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각 중선의 교점이잖아요. 중선이라고 하는 건 모든 꼭지점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면의 중점으로 연결해 주는 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기서 일단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 요렇게 중점을 연결 안 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 선을 연결했을 때 얘가 뭐가 되어진다? 수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무게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풀려버리려면은 포인트를 어디 둬야 되냐면 결국 이거의 Y좌표를 구해서 그 Y좌표가 0이구나 라는 걸로 끌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즉 내가 이 FT 말고 이쪽의 Y좌표를 빨리 알아내야 3분의 이거의 합이 0이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이제 다 더해가지고 일단 0이 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t의 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고 해도 되고 혹은 그냥 별이다 해서 해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FT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t제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이등변 삼각형이 해도 됩니다.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같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빼서 제곱이 같다 라고 처리하면 이제 FT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럼 뭐 무난하게 FT가 이제 다항함수로 나오게 될 거고 따라서 0으로 갔을 때의 t분의 다항함수가 되었으니까 이게 뭘 찾으시면 돼요? FT의 1차항의 계수를 찾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풀려버리겠네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걸 아직 모른다라고 쳤을 때 어쨌든 이게 지금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점이 되었으니까 이 중점을 구해버려요. 이 중점은 0과 여기 센터니까 2분의 1t가 될 거고 0과 t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기울기가 t가 되어지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요 흰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구해버려도 됩니다. 직선을 구해버려 가지고 그 직선이 언제 0이 되느냐 혹은 FT를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직선을 구해서 문제를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 직선을 구해버리시면은 자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 될 거고 한 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어디 지나요? 이 점을 지나잖아요. x 마이너스 2분의 1t 콤마 더하기 2분의 1t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별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냥 FT를 밀어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이 X 자리에 FT를 탁 넣게 되면은 이 값이 뭐가 되어진다? 바로 이제 별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 실제로 이걸 계산을 마저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t분의 1의 FT가 되어지는 거고 요건 요렇게 전개를 쳐주시면은 플러스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이제 더하기 2분의 1t의 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다?
별이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별은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이거에 서로 부호 반대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얘가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다라고 처리하시면은 바로 이제 ft가 나오는 상황으로 될 거고, ft에서 1차항의 개수를 구하면 정답입니다.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에 있는 이 좌표가 이거에 서로 부호 반대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직접 구하셔도 되고, 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직선을 직접 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 별을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 취향껏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답을 구해야겠죠. 답을 구하려면요, 일단 요걸로 그냥 할게요. 이왕 한 김에. 요 넘길게요. 요 넘겨버리면은 t분의 ft가 될 거고, 요거 넘어갔어요. 요게 확 넘어갔습니다. 얘가 요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2분의 3t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양변에 t를 곱하면 세제곱이 되고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ft의 1차항의 개수는 2분의 1이잖아요. 네, 정답은 그냥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튼 0으로 갔을 때 바로 다짜고짜 1차항의 개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여기 또 ft가 루트가 나와서 유리화를 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1차항의 개수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지금 다항함수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빠르게 확인이 될 것이고, 그때의 0으로 갔을 때 t분의 ft는 1차항의 개수의 b가 되어지는 건데, 얘가 1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1차항의 개수가 정답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거리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요 문제가 이제 지난 2023년 9월 모의평가 13번 문제를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13번 문제도 이제 프라임을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하는 게 문제였는데, 나는 그 문제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이거 좀 더 앞에 당겨서, 왜냐면 걔보다는 쉽거든요. 걔보다는 쉬우니까 12번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모고의 13번이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걔가 다시 한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고 해서 또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9월 모고 13번을 오답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를 틀린다라고 하는 건 조금 슬픈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 미스로 틀렸다, 한 글자 틀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예 접근이 힘들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출발합니다.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당연히 절대값이 있으니까 풀어 제끼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fx를 한번 써볼게요. 자, 써보시면은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올 테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a, 요렇게 이제 함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를 대동하고 나올 테니까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이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쵸? 여기에 a를 넣고 여기에 a를 넣어도 같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뭘 물었냐면요, 열린 구간에서 함수가 감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얘네들의 간격이 1이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돼요. 간격이 1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함수 fx가 감소한다라는 요 멘트는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의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의 그림과 이거의 그림상에서 뭔가 감소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딱 k가 2개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구간이 두 번 나온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 그림 그리고 이거 그림 그린 다음에 대충 어디가 교차되어지는 지점인지 걔를 선택해가지고 어디가 감소할까? 라고 생각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F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프라임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F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x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x가 되고 네, 플러스 3 요렇게 될 겁니다. 요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밑에는 미분하시면 역시나 x의 제곱 플러스 2x 그다음 마이너스 3 요렇게 될 텐데 자, 이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미분을 하면 항상 뭐가 되어진다고요? 같거나가 떨어져 나가요. 네네. 이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여기에 내가 물론 이제 A를 넣고 A를 넣어서 같을 수 있느냐? 없죠. 지금 같을 수가 없어요. 네, 다 사라지고 3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석이 훨씬 더 낫냐면은 이런 식의 접근이 훨씬 나아요. 보세요. 어차피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어차피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거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가 뭐냐면 여기 부분이 완전 제곱씩 쳐주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플러스 2가 되어지는 거고 이쪽은 쳐주시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네,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황상 이거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되어지겠고 여기서 요런 2차 함수가 되겠죠. 네, 요런 2차 함수 나올 거예요. 요거는.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어지냐면 그대로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될 거고 0을 넘으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네, 그러니 그림이 얘가 이렇게 지나는 그림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그대로 요렇게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렇게. 왜냐면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여기가 1.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됩니다. 어떤 A보다 작을 때는 요걸 따라가고요. A보다 클 때는 위에를 따라가야 돼. 아무거나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쳐봐요. A가. 그러면 얘보다 작을 때는 밑에 따라가다가 얘보다 크면 이제 위에 따라가는 거죠. 위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다시 또 플러스 증가 계속 증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밑에 따라가는 거니까 요렇게 따라오다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되어지면 얘를 따라가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음수가 되어지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간격이 1인 거에서 프라임이 작거나 같은 부분이 구간이 한 칸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이 A가 결국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줘야 실제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밑에 그래프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고, 여기 구멍이 빵 뚫리겠죠? 그 다음에 얘보다 크게 되어지면 위에를 따라가라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예요. F 입장에서는. 그런데 간격이 1인 상태에서 이 F가 감소되는 것이 2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건 간격이 2번 나와야 되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K는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다. 반대군요. 마이너스 3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K가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마이너스 3으로부터 마이너스 2 하나,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나. 이렇게 돼야 총 2번의 K가 존재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프라임이 의미되어진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때 A의 최소는 얼마가 되어진다? 네,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때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쌤, 이거는 다 이해가 됐는데요. 왜 이 문제에서 A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마이너스 1이 그러면 최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이걸까지 이제 여러분이 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야 이제 공부가 끝난 거겠죠? 네. 자, 그러면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여기서 왜 최소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일단 이 A는요, 정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A는 얼마든지 실수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꼭 정수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뭐가 돼도 괜찮냐면은 A가 마이너스 0.5가 되어도 괜찮아요. 즉 마이너스 0.5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있어도 한마디로 그림이 마이너스 0.5까지 가도 여기까지 가도 여기까지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구멍이 나고 여기서 이제 얘가 요렇게 돼서 얘가 요렇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어차피 그렇게 해도 K는 마이너스 3이 되어도 하나, K 마이너스 2여도 하나 되거든요.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0.1도 됩니다. 마이너스 0.3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9도 됩니다. 다 돼요. 다 되기 때문에 가장 작아지는 상황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최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A는 정수라는 말은 분명히 없어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요 문제도 제가 여러분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네, 문항 굉장히 좋습니다. 뭐랄까 지난 이제 2023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을 벤치마킹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적분의 어떤 개념 그리고 넓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문제 해석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 문제를 빨리 풉니다. 그냥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버리면 이제 문제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단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당시에 이제 2023년 6월 모의평가 이제 얼마 전이죠? 네, 한 4개월 전인가요? 아무튼 그때 당시 때 쳤던 그 문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m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수 m에 대해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2,0을 지나는 어떤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는 얘기죠. 얘가 어떤 fx가 다음과 같을 때 m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fx와 l,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a, 한마디로 이쪽의 이 넓이가 a인 겁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이쪽의 넓이가 b예요. 그리고 남은 이쪽 부분 표시를 좀 시켜드리면은 남은 이쪽 부분의 넓이가 이제 c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2a가
B-C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보고 여러분 A를 직접 구하겠다, B를 직접 구하겠다라는 발상을 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왜 지난번에 혹시 이거 기억나시죠? 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 문제인데 아마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을 거예요.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가 A고 이 넓이가 B가 되어지는 건데 뭐 A 빼기 B가 3이더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3이었어요. 여기 F였고. 그때 뭐를 하시면 안 되냐면 직접 이 넓이 A를 구하고 직접 이 넓이 B를 구해가지고 빼서 3이다를 시전하시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이 넓이는 정적분이랑 똑같고요. 이 넓이는 정적분에 음수 붙인 거야. 그러니 A 빼기 B가 3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로 해버리면 되는 거냐면 0부터 3까지 fx dx를 했는 것이 3이다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냥 A 빼기 B 자체가 0부터 3까지 쭉 적분한 게 3이다.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였단 말이죠. 그 문제를 벤치마킹한 건데 그걸 벤치마킹 했다고?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 아까 그 문제는 10번이었으니까 대놓고 주는 거고 지금은 나름 13번인 거니까 숨겨서 준 거죠. 어떻게 숨겼냐? 자, 보세요. 얘를 A 더하기 A로 보세요. 봤어요? 보셨어요? 여기 있는 이 A 넘기시고요. 여기 있는 얘 넘길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면 A 더하기 C가 B-A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일단 A 더하기 C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여기서의 직각 삼각형 넓이에요. 이 넓이는 할만하죠. 이 넓이는 할만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이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Y는 기울기는 M이고 X-2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 0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2M이 되어지는 거니까 좌표상으로는 마이너스 2M이지만 길이로 친다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2M이에요. 이 길이가 2가 되어지고요. 따라서 이 넓이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얘가 바로 2M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B-A는 뭐냐? 자, 제가 누차 많이들 강조하는 건데 이걸 그냥 만약에 내가 F로 보고 얘를 내가 그냥 G라고 봐봐요. 그러면 F와 G가 둘러싸인 부분 넓이죠. 지금 누가? 요 넓이가. A랑 B가 뭐냐면 A 요거죠. 그리고 B가 지금 이거라고 쳐봐요. B가 이거예요. 노란색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내가 F 빼기 G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원래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F가 이제 미분해 주시면은 0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 원래는 저런 그래프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런 느낌. 이게 바로 F 빼기 G예요. 이게 F 빼기 G가 되어지는 거고 그때의 이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어떤 0이 있으면 0이 바로 이제 바로 요거죠.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의 극대를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의 극대는 사실 뭐냐면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을 그었을 때의 그 접점이 여기 있는 이 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점, 이 0이라고 하는 좌표는 이 접점보다 살짝 오른쪽이니까 살짝 오른쪽에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오른쪽에 요렇게 찍어주는 게 맞는 거죠. 여기가 이제 0이 되어지는 거고 만나는 교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의 넓이가 A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쪽의 넓이 이게 A가 되어지는 거고
이쪽의 넓이 얘가 b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직접 구하려고 덤비지 말고, 왜냐면 직접 구하려면 또 여기 교점을 알아야 돼요. 여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B-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10번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바로 한 방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0부터 2까지를 스트레이트로 적분해요. 0부터 2까지를 그냥 바로 F 빼기 G를 적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G는 이제 저 직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F 빼기 G를 스트레이트로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B-A가 나오려면 이 적분한 값에 뭘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로 A-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요. A-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 B-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적분한 거에다가 음수 붙여주면 되는 거죠. 네, 요 느낌. 요게 지난 6월 모의평가 10번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G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F 빼기 G라는 요 느낌으로 보는 느낌은 예전에 있었던 그 2021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번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20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 아니면 제가 자막으로 수정해 드릴게요. 21번인지 20번인지 헷갈리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문제랑도 비슷한 느낌인 거죠. 당시 그 문제도 FG를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만나는 거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내려 해서 이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그 10월 모의고사 그 문제랑 2023년 6월 모의평가 10번 문제랑 지금 나오는 요 문제 같이 세 개 묶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무튼 뭐 끝났어요. 그냥 어쨌든 요 느낌이 되어지는 거니까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그러면 2m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똑같냐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에서 누굴 빼줘야 돼요? g를 빼줘야 되는 건데 f가 뭐냐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f죠? 요게 지금 f예요. 거기서 누굴 빼야 돼요? 직선을 빼줘야 돼. 직선은 뭐였냐면은 기울기는 m이었고 x-2 요거였죠. 요게 이제 뭐였어요? g죠, g. 요게 g죠. 기울기는 m이고 2,0을 지나는 직선 요거잖아요. 이거를 적분해서 음수 붙여주시면 된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딱히 이제 뭐 이 적분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느냐, 딱히가 눈에 띄진 않죠. 어차피 이가 문자로 되어 있고 다른 방법이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뭐 지금 상태에서 아까 다시 보시면은 뭐 요런 느낌이죠. 요 넓이랑 이 넓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좌표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딱히 지금 중간에 잘라 먹었기 때문에 결국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특별하게 공식으로 짜잔 하는 것보다는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2023년 9월 모의평가의 그 기조, 여러분에게 피지컬을 물어본다라는 그 기조는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비율관계나 넓이 공식으로 짜잔 하고 푸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자,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요거 빼서 그대로 적분하신 다음에 음수 붙여주시고 그게 2m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뭐 나오냐면은 제가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요게 마이너스 2m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시면은 4m이 3분의 8이 되어지는 거니까 4 약분하시면
네, 구하고자 하는 m이 3분의 2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문제고 뭐랄까 기존의 어떤 기출의 어떤 성향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미 올 6월 달에 히트친 그 문항이 다시 수능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냐. 현재 이 시험을 본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한 2, 3년 뒤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현재 지금 시점이 2023년 11월이고요. 네, 지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불과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요즘 이제 탑시크릿 하고 있는데, 네, 제일 마지막 강의에 이제 요거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어쨌든 올해 2024 수능에서 물론 이게 지금 어쨌든 유튜브에 박제될 것 같은데 박제가 된 느낌이긴 한데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만큼 삼각함수 그래프의 어떤 근과 대칭성을 묻기 딱인 시점은 없다. 나올 거면 올해가 좀 유력하다라고 보는 제 입장이라서 다른 문항들은 지금 보면 뭔가 약간 올해 나왔던 좋은 문항들을 벤치마킹한 문제들이 많았다면 14번만큼은 솔직히 올해 평가원에서 딱히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이 15일 남은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하는 문제이긴 한데 뭐랄까 지금 이 시점에도 만약에 평가원이 얘를 보고 있다. 아직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지에 인쇄 버튼을 누르기 전이다 라고 본다면 이제 약간 걸러지거나 좀 다른 게 섞일 것 같아요. 네, 얘는 보기에는 되게 빡빡해 보이는데 막상은 되게 쉽거든요. 엄청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느낌에서 뭔가 한 스푼 더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출발합니다. 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구간 0에서 2파이 정의된 함수 fx가 a sin 2x 더하기 b가 있다. 자, 제가 저희 반학생들은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막 멋있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려라 그랬어요. 그냥 그리세요. 제발. 그냥 그려라 그랬어요. 그냥. 어차피 2x가 되었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잖아요. 네, 주기가 파이니까 그냥 두 바퀴 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과감하게 여기가 2파이다, 여기가 파이다, 여기가 2분의 파이다, 여기가 2분의 3파이다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다 그랬어요. 대신에 뭐만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냐면은 항상 제일 눈여겨볼 것이 가로 대칭축 보라 그랬어요. 저희 학생들 기억하시죠? 네, 가로 대칭축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y는 b죠. 여기 y는 b예요. y는 b. 그리고 진폭을 보라 그랬어요. 진폭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꼭대기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랬을 때 맨 위에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원래는 최대가 a인데 b만큼 위로 올라간 거니까 얘가 지금 a 더하기 b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최소값이 원래 마이너스 a였는데 b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첫 줄을 보시면은 t값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서 a 플러스 b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진폭 사이에 누가 들어간다? 어떤 y는 t가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요런 y는 t가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때 그 y는 t랑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x좌표, 모든 점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두 개겠죠. 예를 들어 t가 맨 꼭대기 위에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이럴 것이고 맨 아래에 놓이게 되어도 하나, 둘 이럴 것이고 심지어 그 t가 b가 되면은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죠.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럴 때에
그 모든 x좌표의 합을 gt라 한다. 자, 합을 gt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gt가 t가 10일 때 최소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고 2일 때 3일 때, 자 지금 얘 마찬가지, 얘가 지금 한 칸 차이 나요. 간격이 1입니다. 간격이 1일 때의 합이 2분의 15파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생각해 보죠. 언제 과연 최소를 가질까? 올 수 있는 게 어차피 t가 맨 밑에서부터 가운데 이렇게, 혹은 b가 되는 경우, 혹은 여기, 혹은 꼭대기밖에 없죠. 자,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네, 여기가 어디예요? 근과 대칭성에 의해서 네, 그 합들은 센터의 2배, 등차 수열의 그 등차 중앙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자, 다른 색깔을 좀 쓸게요. 여기가 네, 4분의 파이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4분의 7파이가 돼요. 자, 그럼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 t가 맨 밑에 있게 되면은 만나는 게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고 이들의 합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0파이가 돼요. 되셨죠? 자, 이때가 이제 합이 4분의 10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지면은 만나는 게 몇 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얘네들의 합은 센터의 2배가 되죠. 얘네들의 합은 센터의 2배, 얘네들의 합도 센터의 2배. 그러니 이 4개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파이랑 4분의 7파이를 합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실제로 4분의 3파이랑 4분의 7파이를 합하시면 4분의 10파이가 되고요. 4분의 10파이를 2배 해주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은, 요때의 g값은 바로 2분의 10파이가 되어지겠죠. 네, 4분의 10파이를 2배 했으니까 네, 2분의 10파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물론 이거 약분하면 5파이겠죠? 네. 이왕 하는 김에 여기도 뭐 약분을 할까요? 네, 2분의 5파이. 네, 여기 2분의 5파이. 그리고 만약에 t값이 이제 b가 되어지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지는 건데, 그때는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다 더하시면 얘네 둘이 더하면 3파이, 얘네 둘이 더하면 2파이. 바로 여기도 5파이예요. 여기도 5파이예요. 여기도 5파이고, 이때는 뭐가 되어지냐면은, 이때는 만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인데 얘네들의 합은 센터의 2배, 얘네들의 합은 센터의 2배이므로 따라서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를 합하시면 4분의 6파이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3파인데 거기에 2배를 했으니 여기 얼마? 3파이가 되어져요. 아, t값이 여기에 놓이게 되면 이들의 g값은 3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있는 경우는 딸랑 2개 만나게 되어지는데, 얘네들의 합은 얼마냐면 4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5파이라서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g값의 가장 작은 값, 나올 수 있는 모든 g값의 가장 작은 값은 얼마냐면 바로 꼭대기일 때가 되는 거예요. 즉 꼭대기일 때가 지금 10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가 10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되셨죠? 다음 두 번째, g의 2랑 g의 3을 합했더니 2분의 15파이다. 자, g값이 나올 수 있는 거는 2분의 3파이, 3파이, 5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더해서 2분의 15파이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그거는 사실상 이 밑에만 보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10파이고 이렇게 하면 8파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5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2분의 5파이에다가 5파이를 더하시면 돼요. 따라서
맨 밑에 있는 얘가 뭐라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얘가 결국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2가 돼주면 되는 거고 한 칸 올라간 얘가 3이 돼주면 된다는 거죠. 즉 여기가 이제 g의 2가 2분의 5파이가 되면 되는 거고 g의 3이 5파이가 돼줘서 이렇게 한 칸 차이 나줬을 때 2분의 5파이에다가 5파이를 더하시면 2분의 15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으로 처리하시면 이제 a가 4가 되어지는 거고요. b가 6이다라는 사실로 귀결되죠. 합하면 10,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하면 2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g의 a 더하기 2와 g의 b 더하기 2를 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g의 a 더하기 2라고 하는 건 g의 6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b 더하기 2는 g의 8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g의 6은 어디냐? g의 6은 일단 b가 6이죠. 여기에요. 여기 6이에요. 6이니까 g의 6은 얼마냐면은 아까 보셨죠? 5파이죠. 이거 5파이예요. 그리고 g의 8 그랬어요. g의 8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이쪽이 g의 8이 되어지는데 g의 8은 3파이다 그랬어요. 여기 3파이예요.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하시면 얼마다?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 심플한 구조가 마침 지난 9월 모의평가 2023년 9월 모의평가 14번의 그 지수함수의 점근선 처리하는 그쪽 부분과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9월 모고를 굉장히 비슷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도 평가원이 이제 얘를 내려다가 뭔가 이 문제를 보고 이러면 겹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를 좀 수정을 하고 싶으냐면 이런 느낌으로 수정을 할 거예요. 뭔가 이제 만나는 교점이 있어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보통 그동안의 다른 어떤 문제들을 보면은 그 닮음의 상황으로 끌고 가서 뭐 몇 대 몇이다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결국 특수각으로 끌고 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특수각이 안 나오게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수각이 안 나오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걸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다음 주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수업이 이제 이쪽 파트예요. 이쪽 파트인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그거. 닮은 비로 해결이 안 되고 특수각이 안 되어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다로 결국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런데 중간에 근과 대칭성을 써야 되는 문제. 그걸 제가 마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평가원이 설마 제 강의를 보겠습니까?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잘 준비해서 어쨌든 올해 수능에도 한번 대박을 한번 쳐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올해만큼 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도형이 아니고 근과 대칭성을 묻기에 최적의 타임인 건 사실이다. 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제가 지난 그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지난 2023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2번을 벤치마킹한 문제로 봐집니다. 지금 수능이 지금 1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내가 지난 그 9월 모고 22번을 잘 정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잘 정리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보는 좋은 문제다. 물론 다이렉트 비교는 불가능하죠. 당시에 22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나름 얘는 15번급에 맞춰서 약간 그래도 뭔가 한두 개 더 엎은 느낌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불가하지만 무튼 충분히 9월 모고 22번이 정리 잘 되신 분들은 이 문제 제가 잘 풀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다항함수 fx, gx 다음조건을 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졌네요. 자, 솔직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지면 첫 번째 위끝, 아래끝 같다 먼저 하는 거잖아요. 즉 여기에 1을 넣으면 0, 1을 넣으면 0, 여기에도 1을 넣어주면 0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카드가 미분이잖아. 원래는 미분이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미분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복잡죠. 왜 복잡하냐면은 여기는 내가 분명히 뭐에 관한 적분? t에 관한 적분. 그러면 x에 관한 이식은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튀어나갈 텐데,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간 상태에서 fx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gt dt, 내가 하나만 미분해도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되어지는데 얘를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해야 돼요. 그걸 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걸 지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그거를 실행에 옮기시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근데 나름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힌트를 줬어요. 이거 보이세요? 나름 이게 굉장한 힌트입니다. 굉장한 힌트.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뭘 미분하면 되죠? x의 5제곱을 미분하면 이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x 세제곱을 미분하면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x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거거든요. 뭔가 약간 어떤 무언의 암시를 하고 있냐면, 나 지금 적분이 마려워, 나 지금 빨리 적분을 해줘라고 하는 메시지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양변 미분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건 뭔가 혹시 적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얘 지금 분명히 t에 관한 적분이니까 t가 아닌 x에 관한 식은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자, 그러면 fx라고 쓸게요. fx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gt dt가 되시는 거고, 플러스 마찬가지죠. x에 관한 식이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이제 gx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 dt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거를 내가 양변 미분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역연산이다, 반대 방향 또 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1부터 x까지의 ft dt에다가 곱하기 1부터 x까지의 gt dt라고 하는 이 곱에 관한 식을 미분한 식이라고요. 이게 지금 미분한 식이에요. 보세요. 앞에 미분 뭐야? 앞에 미분 들어가죠. fx 뒤에 그대로 이거죠.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이 미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한 게 요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식은 뭐다? 이거를 곱해서 미분한 식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어떤 발상을 하시는 게 맞냐면, 이 상태 그대로 양변 인테그랄 적분을 하는 거예요. 양변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미분이 사라지겠죠.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면 적분을 쳐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은 이 식이 되겠죠. 왼쪽은 이 식이 될 것이고, 이게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한 거. 아까 뭐였어요? x의 5제곱, x의 세제곱, x의 제곱. 그리고 이쪽도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1, 이쪽도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2. 얘를 정리해서 한꺼번에 내가 C로 처리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위끝 아래끝 같으면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양변에 x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여기 1 넣으면 0, 여기 1 넣으면 0이니까 여기도 1 넣으면 0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C가 얼마? 1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와 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까지 오셔야 돼. 여기서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적분은 항상 제가 관찰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못 보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그 기출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x 곱하기 fx 이런 거 미분해가지고 fx 더하기 x의 프라임 x 이렇게 있을 때 요 식을 보고 이거는 이거의 미분이다라고 하는 건 잘 보잖아요. 왜 잘 보겠어요? 기출 문제 풀면서 느꼈으니까.
기출문제를 풀고 그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결과를 보고 외워버렸으니까. 평상시에도 적분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이 미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 역연산의 어떤 관점을 늘 보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무튼 여기까지는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건데, 이쪽 부분을 내가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부분이 x-1의 제곱이 되어지고 x 플러스 1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일단 뭐 너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인수분해를 빨리 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계속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보여드릴게요. 5차, 4차 0이죠. 3차, 그리고 2차. 1차가 없죠. 상수.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이 두 개 곱해가지고 이 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얘도 보면 무슨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위끝 아래끝 같아지면서 0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식 안에 뭐가 있냐면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안에 보면 x-1이라는 인수가 있어. 즉 1을 넣었을 때 두 번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1을 넣었을 때 두 번 0이 돼요. 1 넣으면 1, 1, 1, 1, 0, 0,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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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한 번 나오고요. 한 번 더. 여기 1 하시면 1, 1, 2, 2, 2, 2, 1, 1, 0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오면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x-1의 제곱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남는 게 뭐가 남냐면은 요거 남아요. 1, 2, 2, 1 남아요. 1, 2, 2, 1 요거 남아요. 남고,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을 처리하시면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죠. 네, 0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상태로 오는 거죠. 그럼 끝난 거야, 이 문제는. 왜 끝난 거냐면, 잘 보세요. 자, 나조건을 보시면은 2차분의 2차에서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fx는 무조건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6x의 제곱 이렇게 되는 2차 함수가 돼야 돼. 그러니 이 부분 뭐 있어요? 이 부분? 그러면 f를 적분한 거죠. 적분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2x의 세제곱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얘를 미분하면 6x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 얘네 둘이 곱해서 5차 함수 됐는데 얘가 몇 차다? 3차다. 그럼 얘가 몇 차다? 2차다. 그러면 인수분해 되어진 거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3차와 2차로 분리시켜주면 끝인 거지. 끝났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분리시켜 볼게요. 얘 일단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1을 넣으면 0이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얘는 떠나보내 주시고요. 남아있는 덩어리가 두 개 있게 되어지는 건데 얘가 몇 차라고요? 3차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덩어리가 어디로 오시면 돼요? 왼쪽에 붙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이 덩어리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최고차항이 2래요. 그럼 여기에 뭐 붙여주시면 돼요? 2 붙여주시면 되고, 곱해서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얘는 뭘 붙여주시면 돼요? 2분의 1을 붙여주시면 정답. 정답. 끝났죠? 지금 뭐 구하라 하셨어요? 1부터 2까지의 fx, dx 구하라 그랬죠. 즉, 요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2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즉, 여기에다 2를 집어넣어 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 2를 넣으시면 1이고 여기 2를 넣으시면 4, 7 2, 7에 14 여기 14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g의 2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은 전개를 하시면 2분의 1의 x의 제곱, 합차 공식이잖아요. 제곱 빼기 1이 되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얘를 내가 미분을 한 게 gx죠.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얘를 미분하시면 돼요. 얘를 미분하시면 뭐가 되어진다? 그냥 x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때 g2는 그냥 2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4 더하기 2가 정답이 되었으니까 정답은 16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역연산의 느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느낌은 지난 이제 2023년 9월 평가 모의고사 22번을 벤치마킹한 거고, 그때 그 문제가 좀 너무 쉬운 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15번스럽게 바꾼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좀 잘 보자마자 빨리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문제 뒤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게 거의 말 다 한 거예요. 나 적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나름대로 문제를 풀 때 눈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22번입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9월 모의평가 이슈가 있는 이후에 어떤 시험이고, 지금 상태가 지금 2023년 11월 2일이니까 올해 2024 수능을 보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현재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나름대로 이제 N생들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너무 22번을 쉽게 해줄 수는 없어서 그냥 구색을 맞춰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실제로 올해 2024 수능의 22번은 얘보다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약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킬러를 없앴다, 킬러를 출제하지 않았다라는 정확한 명분이 있으려면 다른 문항을 더 어렵게 내는 한이 있더라도 22번만큼은 확실히 쉽게 줘야 그 명분이 들어맞게 되는 거라서, 어쩌면 이 정도의 퀄리티면은 어쩌면 13번, 14번에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문항 자체는 너무 좋은 문항이지만 이제 현재 2024 수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입장에서 22번스러운 느낌은 아니다. 물론 풀어보면 되게 쉬워요. 쉬운데 진짜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은데 나름대로 이 안에 또 비율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평가원이 원하는 그런 방향성은 아니에요.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학생들이 분명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어떤 좀 더 비율관계를 쓰면 쉬워지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게다가 올해는 특히나 22번이 더 확실하게 쉬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분을 봐더라도 좀 이거는 좀 과하다. 하지만 공부가 되어 있는 N생들이라면 이 정도는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권장풀이 시간은 4분입니다. 출발합니다. 물론 1등급 기준이에요.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마세요. 한 6분, 7분 걸려도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최고차 확인이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상수 k가 다음 조건만 주시킨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이라는 말은 존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나 이 뒷부분을 만족하는 그 알파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극한이 k다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절대값이 나오면 부호로 따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당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절대값 안에가 양일대, 음일대로 나눈다. 이 문제 출제자의 함정에 덫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fx 빼기 f 프라임의 알파가 양일대, 음일대 나눠서 얘를 나올 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냥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셔야 되냐면, 그래봤자 얘가 극한이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 이걸 아셔야 돼. 출발합니다. 이게 성립하려면요, 리미트 x가 2보다 왼쪽 좌극한이죠.
왼쪽일 때의 극한 x-2분의 절대값 f의 x 빼기 f 프라임의 알파 이거랑요. 리미트 x가 2보다 오른쪽 플러스죠. 플러스가 되었을 때의 x-2분의 절대값 f의 x 빼기 f 프라임의 알파 이것이 뭐랑 같아져야 된다? k랑 같아져야 된다. 그 수준급의 학생들은요. 이 조건을 보고 두 가지를 빨리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를요. 첫 번째는 뭐냐면 F2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접한다라기보다는 F2에서 프라임의 2가 0이다라는 걸 빨리 뽑을 수 있으면 되고요. F의 2가 프라임의 알파랑 똑같다라는 걸 빨리 뽑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걸 왜 그런지를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보세요. x가 2보다 왼쪽이죠. 왼쪽이면 여기 있는 얘가 일단은 뭐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분자에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도 절대값을 일단 씌워놓고 여기가 원래는 음이었으니까 바깥에 음수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럼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분자 분모에 동시에 절대값이 있으니 이거를 그냥 하나의 절대값으로 처리를 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마찬가지죠. 2보다 오른쪽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니까 어차피 절대값도 플러스인 거니까 내가 그냥 한꺼번에 처리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버려요? 이쪽은 절대값의 프라임의 2 이렇게 되어져요. 왜? 왜냐면은 일단 이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 돼. 따라서 일단 f의 2가 여기에 넣으면 2가 되는 거잖아요. f2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프라임의 알파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 여기 있는 이 프라임의 알파 대신 내가 뭘 집어넣어도 돼요? 그냥 f의 2를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xx2이니까 프라임의 2가 되고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 여긴 뭐가 돼요? 절대값의 프라임의 2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음수 붙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프라임의 2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프라임의 2의 절대값이나 거기에 음수 붙은 게 같아지려면 결국은 이게 0이 되는 수 말고는 없죠. 그리고 이게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돼요. 아하, 프라임의 2가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건 뭐냐면은 아하, 프라임의 4가 0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분모가 0이면 분자 0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족을 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f의 4가 프라임의 베타랑 같아야 돼요. 이까지만 오실 수 있으면 되게 빠른 템포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다 풀었어요. 지금 프라임의 2랑 프라임 4가 0이죠. 지금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릴게요. 자, 3차 함수 그렸습니다. 근데 프라임이 2랑 프라임 4가 0이니까 2에서 극 빼고 4에서 극 쏘겠죠. 자,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겠네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중요해. f의 4가 프라임의 베타랑 만족시켜주는 이 베타가 한 개라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f의 4가 뭔가 있겠죠. 그 값이 별표라고 할게요. f4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프라임의 베타랑 같아지는 베타가 한 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베타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대칭축입니다. 자, 바로 한 방에 베타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등급의 마인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일일이 그럼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는데 여기 변곡점 3이잖아요. 여기 요렇게 내려가지고 그때 어딘가 요렇게 x축이 있어서 증가 양양양양양 꼭지점 다시 양양양 증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야 어떤 프라임의 베타를 집어넣은 것이 F사랑 같아지는 베타가 한 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베타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맞잖아.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요게 뭐가 돼요? 요게 한 개 되는 거죠. 요게 바로 F 프라임의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 F의 4가 딴 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여기도 베타가 될 수 있고 여기도 베타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얘는 두 개가 돼요. 그러니 한 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무나 명확하게 프라임의 대칭축이 베타란 얘기고 프라임의 대칭축은 F 입장에서 변곡점의 위치가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즉 베타가 3이 되어진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완벽히 끝났죠. 지금 여기 만나는 요 교점이 어디예요? 2에서 극값을 가지죠. 4에서 극값을 가지죠. 3에서 바로 대칭축을 가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F를 잡아내야 돼. F6 잡는 거죠. 그러면 F를 어떻게 잡냐면 훨씬 쉬워. 자, F가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F의 4가 별이니까 F의 4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요렇게 그어주시면 여기가 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별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지금 4가 되었고 이때 이제 아쉬운 게 이때 뭐가 들어가요? 비율 관계가 들어가요. 요렇게 1대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4가 되었고 3이 되었고 2가 되어서 여기 어디예요? 1이에요. 1. 그러니까 여기서 이 F라고 하는 걸 잡아낼 수 있죠. F는 어떻게 돼요? F는 1에서 관통했으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4에서 접했으니까 x 빼기 4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는데 그때 얘가 별이 되었으므로 더하기 별 끝났잖아요. 최고차는 1이니까. 여기에 이제 6을 넣으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럼 난 뭐만 알면 돼요? 별만 알면 돼요. 그 별은 뭔데요? 프라임의 베타, 프라임의 3이었어요. 그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프라임의 3에서의 함수값. 함수값이 진짜 궁금해.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별을 못 찾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놓고 얘를 못 찾으면 안 돼. 어떤 상태예요?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F가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였으니 프라임은 최고차항이 3일 거예요. 3. 그리고 2에서 극대 4에서 극소니까 얘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가질 거 아니에요. 이 식을 완성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를 이걸 왜 못 씁니까? 쓸 수 있어야죠.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프라임의 3을 구하라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3을 넣어주면 됩니다. 3 넣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3이네요. 이 별이 마이너스 3이에요. 끝났습니다. F의 6 구하라 그랬죠? 6을 구하세요. 6 빼기 1은 5가 되는 거고요. 6 빼기 4는 2, 2의 제곱은 4. 5, 4, 20에서 3을 빼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17 정답이네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문제고 나름대로 이제 축제진들이 애를 써서 22번의 난이도를 확 낮춘 거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다가오는 보름 뒤에 2024 수능의 22번은 얘보다 더 쉬울 거예요. 이것도 쉬운데 훨씬 쉬울 거라고, 내 말은. 훨씬 쉽다고요. 그리고 이런 비율관계 들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안 줄 겁니다. 웬만하면 안 줄 거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정리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될 거는 극한이 있을 때에 좌우극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때 여기에 없는 절대값을 강제로 붙여서 전체의 절대값으로 끌고 갈 수 있냐, 이것만 여러분이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잘 하시고요. 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